네, 제18회 정보보안 일반 기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를 보죠.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격자가 암호 장치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어서 중요한 건 이거죠. 선택된 평문을 입력하면 암호문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평문을 넣으면 암호문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복호화 키를 찾아내거나, 그죠? 선택된 암호문에 대해서 거꾸로 평문을 찾아내는 건 뭐냐, 그죠? 이런 건 뭐 단순히 뭐 외워야죠. 선택 평문 공격인데 이건 교재에도 있죠. 본문 교재.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컨버트 스트링이라는 이제 웹사이트예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이제 해시 함수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해시 함수를 갖고 뭐 뭐를 선택하든 관계 없어요. SH256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건 뭐죠? 광고인가? 그죠? 자, 선택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평문 테스트 1, 2, 3 이렇게 넣고 해시를 만들어 보면, 자, 테스트 지금 테스트 1, 2, 3에 대한, 그죠? 암호문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암호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거를 요 입력값과 요 출력 값을 자료를 저장해 둔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의 암호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의 그 평문은 테스트 1, 2, 3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쭉 넘어갈게요. 자, 수동적과 능동적. 수동적은 정보만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항상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트래픽을 분석한다. 수동적 공격, 그냥 분석만 하는 거고. 재생 공격은 뭡니까? 리플레이 어택, 그죠? 복사해서 공격하는 거죠. 변조는 다 공격이잖아요. 그죠? 뭔가 능동적이잖아요. 2번과 3, 4는 다 능동적 공격입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분석하고 삽입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인젝션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 SQL 인젝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SQL 인젝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DLL 인젝션도 있고 뭐 API 후킹도 있고요. 인젝션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동적 공격의 대표적인 예는 스니핑인 거고요. 쭉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암호화, 그죠? 메시지 인증 코드에서 생성된 키로 적합한 블록 암호화 모드는 뭐냐라고 그랬는데 CBC인데, 이제 CBC가 뭐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평문이 이렇게 있으면, 평문에 문자열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죠? 똑같은 크기의 블럭으로. 근데 평문의 문자열은 가변 길이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크기의 블록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문자를 이만큼 쓸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문자를 이만큼 쓸 때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똑같은 길이로 자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길이로 자르기 위해서 이 뒤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임의의 값을 갖다 붙여 놔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패딩이라고 하는 거죠. 패딩. 그래서 패딩 작업을 한 다음에 이 동일한 크기의 블럭을 이렇게 막 추출해 내는 거죠. 그럼 이 블럭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는데요. 이걸 암호화하기 전에 임의의 난수, 그게 바로 IV, 초기화 벡터죠. 임의의 난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 초기화 벡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CBC에서. CBC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XOR를 해요. XOR라는 게 뭡니까? XOR가 저거 아니에요? 0일일 때만 1이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암호화 키를 써서 암호화를 하는 거죠. 암호화 키를 써서. 자, 그러면 이 결과값을 다시 다음 블럭의 초기화 벡터 값으로 다시 XOR로,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입력하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CBC죠. 그래서 CBC는 1번 블럭을 암호화하고 2번 블럭을 암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입력이 들어와야지만 뒤에 작업이 실행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CBC는 암호화할 때는 병렬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복호화할 때는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그림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호할 때는. 자, 그래서 1번 CBC 알아두시고요. 자, 인증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인증 장치를 통해 인증 결과를 값을 생성하여, 그죠? 그다음 전송하고 이를 서버에서 검증하는 차세대 인증 기술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좀 답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답이 4번 같습니다. 4번.
이게 지금 블록체인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블록체인에 관련된 문제인데, 첫 번째는 바이오 인증이라는 건 생체 인증이잖아요. 우리 그 지문 인증, 홍채 이런 거. 그리고 FIDO라는 것도 이것도 생체 인증 기술을 쓰는 겁니다. IAM, 우리 싱글 사이온 같은 거. 그래서 싱글 사이온의 발전된 모습이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중앙에 서버를 하나 두고 뭔가를 올리면 그걸 갖고 인증을 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얘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인증을 서버에 전송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이거 클라이언트를 이제 다른 말로 피어라고도 합니다. 피어. 그러니까 단말과 단말이 인증한다, 그런 얘기겠죠. 이런 거를 가리켜서 탈중앙화, 그죠? 이게 탈중앙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 신원 증명 기술, 요 4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처음 나온 걸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게. 이거 블록체인입니다. 이거는. 자, 쭉 가볼게요. 커버러스, 이제 항상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자, 뭐 답이 1번이네요. 1번이 가단데, 올바른 것을 뭐로 고르시오. 자, 인증 서버와 티켓 서버가 필요하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죠. 이 티켓이 결론은 티켓을 가지고 인증 서버에 들어가는 거고, 커버러스의 장점은 당사자 간의 인증을 요청하면 암호키, 암호화 프로세스를 이용해 보호하기 때문에 기밀성과 무결성, 뭐 당연히 기밀성, 무결성 보호돼야 되겠죠. 예, 돼야 되는 거고, 뭐 나머지는 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RL 인증서 폐기 목록, 우리 공인 인증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없는 것은 뭐냐? 그래, 발급자 대체 이름, 그죠? 기본 영역은 뭐 알고리즘, 뭐 최근 수정 일자, 사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안 외워도 됩니다. 사실 그냥 대충 이렇게 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자, 다음에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주체와, 그러니까 주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사용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객체 파일. 그럼 홍길동이 A라는 파일에 모든 접근과 기능을 중지하며 참조 모니터가 나왔어요. 참조 모니터 나오면 이게 무조건 보안 커널이죠. 어떤 운영체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보안 커널이라는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얘를 통해서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게 뭐 시큐리티 커널, 참조 모니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체 인식의 보안의 요구 조건이 아닌 것은 일시성. 이건 아니죠. 일시성은 뭡니까? 원타임 패스워드를 얘기하는 거고, 보편성, 지문 인식, 구별성, 식별성, 뭐 같은 말이죠. 유일성, 뭐 획득성, 이렇게 가는 거죠. 자, PKI 공인인증서. PKI의 세부 구성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인증 실무 준칙은 사용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뭐 이게 준칙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지침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생각해봐도. 자,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장이 아닌 것 같고, 인증기관은 공개키와 개인키의 쌍을 작성하여 소유자의 신분을 인증한다. 어떻게 인증해요? 개인키가 뭡니까? 한글로 개인키니까 나만 있는 거. 그럼 너 맞구나. 공개키로 확인한다 이거죠. CRL 인증서는 지속적인 유효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뭐 이건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이건 뭡니까? 인증서 폐기 목록. 우리가 인증서가 1년에 한 번씩 재발급되죠. 공인인증서가.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X.509 인증서를 사용한다. 이건 뭐 1, 2, 3이 너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 준칙이라는 거는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보안 기사를 공부하는데 미리 CPS까지 다 알아놔서 이렇게 시험을 보기보다는 1번과 2번과 3번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답을 맞추는 거지, 모두 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해시함수,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아마 인베스트 정보보안 기사 강의할 때 매번 얘기하는데 꼭 알아야 될 게 있다. 이거 꼭 알아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안을 하다 보니까 이 보안에서 해시함수를 보면 이게 그냥 암호화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해시함수라는 거는 원래는 뭐를 하기 위한 거냐면 유일한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일한.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동시에 전화를 할 때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때 쓰는 게 다 해시함수입니다. 아까처럼 SHA-256을 가지고 암호화하는 거 봤죠? 그래서 당연히 암호화하는 데도 사용하고, 암호화가 되니까 그 문자열을 너 가지고 있어? 인증할 수도 있고요. 해시함수의 특징은 임의의 길이를 입력을 해도, 그죠? 여기 봤죠? 지금 요게 7자인가요? 7자잖아요. 그리고 요게 출력 길이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를 한번 이렇게 좀 길게 쳐볼게요. 길게 치고 제너레이트. 자,
출력 문자의 길이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합니까? 인풋이 길이가 늘어나면 얘도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건 왜 그래요? 압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압축도 할 수가 있고, 전자서명에 뭐 당연한 거죠. 무결성 검사하기 위해서.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접근 통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래요. 이거 답이 3번이네요. 역할 기반, 그쵸? 역할 기반은 중앙 관리자가 정보 주체와 객체의 상호 관계를 통제하면서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을 기초하여 자원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직접 매핑한다. 요 앞에까지 말은 다 맞았어요. 근데 자원에 대해서 권한을 직접 매핑한다. 이게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떤 DB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A T- 멤버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그리고 사용자가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예요. 그러면 내가 저 테이블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grant onto예요. 문법이 onto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뭘 하냐면 select 권한을, 이게 권한이죠. 뭐에 대해서 T- 멤버 테이블에 대해서 테스트라는 계정에 줘라. 이러면은 테스트라는 계정이 이 테이블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한인 거죠. 그래서 계정과 그죠? 권한을 직접 매핑한 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입력을 하려면 또 이렇게 인서트 권한도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롤이라는 걸 만들어 놔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DBA 롤이죠. DBA 롤을, 이건 뭐 대문자건 소문자건 관계없어요. 원래 grant onto인데 이 문장을 빼요. 그러면 이 DBA 롤 전체를 이 테스트라는 계정에 놔라. 그럼 DBA 롤에는 뭐가 있냐? 이런 권한들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매핑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죠. 쭉 넘어가 볼게요.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한 암호화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건 외워야죠. 이대로 쭉 넘어갑니다. 자,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것은 뭐냐? 사전에 있는 단어를 입력하여 암호를 알아내거나 해독하는 컴퓨터 공격 방법이다. 뭐 무작위 공격, 사전 공격 그거네요. 그죠? 그리고 답은 뭐 이거네요. 자, 암호화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전의 단어를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자, 그러면 저런 것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보안 기사를 취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안 기사를 취득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근데 실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 취득 여부와 더불어 관계없이 뭐 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크런치 1, 2, 3, 4 이렇게 쓰나? 오랜만에 써서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4, 4, 1, 2, 3, 4. 이게 뭐냐면 사전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 명령어가 무슨 뜻이냐면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의 경우의 수를 최소 4자리, 최대 4자리로 사전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pass.txt 파일에 저장을 해라. 이젠 화면에 찍지 말고.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사전 파일이. 그러면 이제 cat으로 파일의 내용을 보면 알겠죠. pass.txt. 그럼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SSH 스타트, 이게 뭡니까? SSH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히드라 -l에 루트, id는 루트로 고정하고 패스워드는 pass.txt로 해서 127.0.1의 SSH 서비스에 대해서 무작위 공격을 해라. 그러면 이 파일에 있는 내용들의 숫자들을 패스워드 쪽에 대입을 하면서 입력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로그인 패스워드를 찾으면 어떤 타겟에 대해서 성공을 했대요. 그죠? 그래서 밸리드한 패스워드를 찾았대. 그게 1, 2, 3, 4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SSH 계정은 루트의 1, 2, 3, 4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무작위 공격 혹은 사전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를 영지식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요거는 요 개념으로 알아두십시오. 그죠? 뭐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그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한다 이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의 값을 이게 뭐죠? 답이 1번이네요.
동형 암호화. 자, 여기 뭐라고 써있든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동형 암호화 방식이 뭐냐면, 이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뜨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는 가명 처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봐보세요. 물론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가명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로 한번 해보자고요. 1234 이게 내 주민등록번호예요. 근데 지금 이 1234 안에는 그죠? 1234가 원문이잖아요. 원문. 그러면 이걸 암호화했더니 ABC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암호화 키가 없으면요, 이 ABC를 1234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A 기업이 그렇게 했고요. B 기업도 또 1234를 암호화해서 ABC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뭐냐면 이 암호문을요, 1234를 알아내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복호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이 동형 암호화는 암호문을 복호화 시키지 않고 비교 연산을, 즉 연산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1의 의미가 저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그죠? 2는 여자. 그러면 보통 이 주민등록번호로 남자 여자를 구분하려면 당연히 평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예, 물론 이제 제가 가명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그냥 이건 제가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호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동형 암호화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건 모르죠. 예, 당연히 모르죠. 예, 그래서 봐보세요. 결과를 복호하면 암호화 되지 않는 상태로 계산,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읽어보세요. 아무튼 이 동형 암호화 그겁니다. 자, 맥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부인 방지가 가능하다. 부인 방지가 뭡니까? 자, 부인 방지.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메시지 이제 리플레이 어택, 재생 공격을 막는 방법. 재생 공격을 막는 방법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퀀스 번호,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이게 뭐냐면 동적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동적으로 변하는 것만 재생 공격을 방지할 수 있어요. 왜? 재생 공격은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 어떤 거건 복사를 해서 그 복사본을 갖고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사할 때마다 뭔가 숫자 뭐 아무거나 하나 바뀌면 네가 복사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퀀스 번호나 로지컬 카운트 혹은 타임 스탬프 이런 것들의 의미가, 혹은 랜덤 넘버 이런 것들의 의미가 유일한 번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해시는 한번 만들어지면 뭡니까? 그냥 고정된 값인 거죠. 그죠? 뭐 그 안에 뭐 숄트 값이라는 걸 넣건 말건 간에 고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자, 공개키 인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책임 추적서, 인증, 인가, 식별, 이거 당연히 있는 거죠. 이거는, 그죠? 식별이라는 건 뭡니까? 계정이 식별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인증은 패스워드가 됐건, 그죠? 패스워드 같은 걸 통해서 정당한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거고, 인가는 정당한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예, 그래서 1, 2, 3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기능인 거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냐? 자, 이거 한 요번 나온 게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서 여기 지금 이 문장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쵸? 이렇게 답이 써 있잖아요. 스마트폰 인증하는 거 뭐냐?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인증 기술은. 자, 그래서 뭐 메시업 서비스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SNS 서비스를 다른 애플리케이션 기기 사용할 때, 접근할 때 이 스마트폰이 써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인증하는 거 쭉 이제 넘어갑니다. 자. 자, 이것도 이제 뭐 말 그대로 기억을 해야죠. 혼동과 확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암호화의 특징은 혼동과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혼동과 확산이 비슷한 말이 뭐 대치, 전치 다 또 똑같은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거를 1로 바꿔요. 그러면 또 하나는 A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진수로 바꾼다고 쳐봐요. 그럼 65니까 그러니까 6만 해보죠. 6만 해보면 8421이니까 6이 되려면 아스키 코드로 65잖아요. 그럼 앞에 6만 해보자고. 0, 1, 1, 0이 되는 거죠. 이게 6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1행 4열이죠. 1행 2열 요렇게 바꿔요. 그러면 원래 값은 변경되지 않고
행렬을 바꾼 거죠. 행렬을 바꾼 거죠. 그래서 혼돈과 확산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혼돈이라는 거는 평문과 암호문 간의 상관관계를 없애서, 그죠? 이 평문을 가지고 왜 A가 1로 바뀌었지?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은 완전 다른 값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확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리 바꿈이에요. 자리 바꿈, 행렬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는데, 모든 평문의 비트, 그러니까 모든 문자나 평문의 모든 비트나, 그죠? 특정 비트에 종속적으로 결정되어 한다라는 현대 암호화의 개념은 뭐냐? 합성 암호화의 개념에 소개되었대요. 그리고 확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쭉 넘어가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끝난 거죠. 여기까지 하면.